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2형이니까 제1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제1형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제2형이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라는 거는 일반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옵니다. 자, 당뇨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제2형이다라는 거죠. 타입 2 다이어비티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자, 원인이 뭐냐? 자, 거기까지 깊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르몬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조금 전에 문제가 나왔었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또 나왔죠. 카테콜라민이 또 나오고 있어. 요건 바로 12번 문제가 나왔었죠. 카테콜라민 뭐였었죠?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플러스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원래는 이제 카테콜라민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합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룹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소위 말하는 혈당 조절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전 문제에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둘 다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여기 또 나왔죠. 코티졸. 얘도 부신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부신 겉에 부분에서 나오고 얘도 혈당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혈당과 관련성이 있어요. 있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2형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르몬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우리 몸에 이제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당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이 높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병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뇨병이 높다라는 거는 뭐가 많이 흘러가고 있으면 당이 많으면 뭔가 누군가가 나와서 조절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이죠. 근데 그 호르몬의 역할 중에서 당이 많으면은 뭔가 이게 당을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 셋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제2형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르몬은 뭐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그때 나오는 인슐린이 바로 요거예요.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혈당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혈당을 조절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에 이 주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얘랑 반대 작용을 해요. 인슐린과 반대 작용을 해서 혈당치를 올려주는 역할들을 해요. 하는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치를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 췌장의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좀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얘네들은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혈당이 너무 낮았을 때 얘네들은 야 혈당 좀 올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어떤 식의 방법을 써서 얘들은 혈당을 올려주는 애들이고 얘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당뇨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제 당뇨가 오래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이제 그 약을 투여하거나 이제 이렇게 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주사 바늘을 꽂는 경우 환자들도 있거든요. 좀 오랫동안 되면.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혀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제는 이제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주된 호르몬이 뭐냐라는 건데 이때는 이제 인슐린. 얘네들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얘는 인슐린 혈당을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얘네 둘은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췌장에서도 뭐 조그만 어떤 섬이 있어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뭐 알파 쪽이냐 베타 쪽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이 얘네 둘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있다. 얘는 부신에서 분비가 되고 있고 얘도 부신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카테폴라민은 그룹명이자 그룹의 명인데 누가 그 안에 요소가 있었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었다. 바로 요 전 문제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었죠. 2015년도 문제도 의외로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예시로 제시된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 문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답이 이제 인슐린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직경이 큰 것에서 작은 것. 우리 몸에 이제 소위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가 흘러다니는 이제 호수가 있는데, 직경이라는 건 이제 그 호수의 어떤 그 이제 옆에 직경이죠. 넓이가 좀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은, 대자가 들어가 있네. 대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일단 크겠죠. 도로 같은 경우도 대로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이제 소로가 있고, 조금 뭐 더 작은데 골목길도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대동맥이네요. 자, 동맥이라는 건 이제 혈관이,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를 빵 하게 되면, 산소를 머금은 펌프들, 산소를 머금은 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혈액이죠. 혈액이 온몸으로 쫙 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큰 도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물자를 싣고 지방에다 막 갖다 주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이제 대동맥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배가 있으면 소가 있겠죠. 대동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동맥이 있고, 소동맥보다 더 작은 거를 세라고 하죠. 가느다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도로가 있고 조금 이제 적은 도로가 있고 또 좁은 도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 소, 세 나온 거죠. 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를 모세혈관. 이것도 혈관이에요. 혈관인데 얘도 보죠. 세동맥에다가 일단 모세라고 돼 있죠. 더 작다라는 거죠.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손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혈관이 보이거든요. 혈관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혈관이 보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이 모세혈관보다 조금 더 큰 게 세동맥, 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한자어만 알면 되는 거였습니다. 대, 소, 세, 모세,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4번의 라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호흡을 하죠.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이 이제 코나 입으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은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돼 있죠. 자, 순서가 어디서부터 있죠? 자, 코나 입으로, 여기 코나 입이 없기 때문에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기도라고 하죠. 즉, 호흡이 들어가는 이제 어떤 전도가 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도가 있겠죠. 자, 기도가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이거죠. 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기도를 따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양옆에 허파라고 있죠. 허파 부분으로 가겠죠. 허파 부분으로 가면 그 안에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많이 이렇게 허파 꽈리들이 있는데 그 꽈리에서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서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호흡계통이죠.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쑥 들어가면 여기 목구멍을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쭉 기도로 내려갈 겁니다. 기도로 쭉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양옆에 허파가 있는데 이 허파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들어가면 이 안에 동글동글하게 꽈리들이 있어요. 그 꽈리들로 이제 산소가 쭉 들어가겠죠. 산소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스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허파가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쪽 부분을 얘기하죠. 물론 이제 허파로 들어간 다음에 허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가스물이라는 건 이렇게 가슴부를 감싸고 있는 그쪽 부분을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 경로 얘기할 때 여기서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코나 입으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쭉 들어가죠. 이 기도를 타고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 허파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이제 우리로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도부터 시작돼서 허파가리로 가서 가슴 우리로 간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